안철수와 윤석열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유난 연대가 유난히 잘 되는 연대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안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이제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난연대를 했더니 대통령과 일개 의원이 동급이야? 이거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난연대한 건 지난 대선이고 예. 실제로 유난연대에 의해서 저는 질 걸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대통령이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이런 윤핵관의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자기 무덤 파기가 됐다. 지지 기반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죠. 김기현 후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언론에 헤드라인이 뭐로 나올까? 국민의힘 당심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 이렇게 네,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근데 레임덕뿐만 아니라 이미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안철수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탈당할 것이고 네네.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선 이것처럼 강력한 협박이 없는 겁니다. 네네. 집권 초에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이 사태만큼은 막아달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다문다각의 장영선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이 계속 암초에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윤계를 잇따라 물리쳤지만 친윤 세력 입지는 더 좁아지고 윤 대통령이 계속 지는 싸움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세에 직면한 안철수 의원을 두고 놀랐다, 숙였다, 이길까?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안 의원 반윤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이준석 계의 부상과 김나 연대에도 끝까지 선전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촌철살인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제시해 주시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부터. 자, 말씀해 보십시오. 두더지 게임. 길거리 가다 보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예, 예.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위 후보 잔혹사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후보를 낙점하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후보들은 두더지 게임식으로 다 이렇게 때리는. 그런데 이게 두더지 게임 보면 그 재밌는 게 때리면 또 튀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용수철의 그 세기에 따라서 때리면 더 세게 튀어 올라오거든요. 네네. 힘을 줘서 세게 때리면 더 튀어 올라요. 예, 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상의 모든 물리의 법칙이잖아요. 네. 작용이 가해지면 반작용이 오는 거. 그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를까? 저는 예측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반부고 집권 2년 차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죠. 제 예측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표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은 반작용은 이미 민심은 판단이 끝났다. 민심은 한 번도 김기현 후보를 1위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예, 다 다른 후보였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의 인기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뭐 늘 1위였어요. 민심.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로 민심은 이미 넘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심의 윤핵관 독점이 결국 두더지 게임 형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작용이 당대표 선거 이후부터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아, 봅니다. 네. 그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영향을 주겠지만 총선은 또 뭡니다. 대한민국 정치 시기의 한 달은 다른 나라의 1년이라 앞으로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그 두더지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요새는 많이 때리셨어요? 네, 요새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막 많이 했어요. 저 편의점인가 슈퍼 옆에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쉽잖아요. 두더지 네, 게임이. 네.
그 대학교 때 그때 많이 했었지, 그죠? 예. 뒤풀이하고 나서. 뭐 얘기해 보시죠. 네. 아, 자기 무덤 파기. 네. 네네. 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요,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는. 김기현 후보를 만들고 싶었으면 사실은 그 후보들을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 그냥 그대로 다 놔뒀으면 이게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윤심이 실린 김기현 후보 대 디아더스, 나머지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아무리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있어도 이게 나눠 먹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윤심이 실렸다라는 것만 계속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것만 강조를 계속하면 굉장히 유력하게 될 수 있는,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한 명씩 없애다 보니까요. 1대1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일종의 이제 반사 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들이 이 어떤 후보를 없애는 과정,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막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반발 투표 심리가 모이는 거죠, 안철수한테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무덤 파기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그 제거한 후보들도 어쨌든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예. 친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범보수잖아요. 근데 범보수를 이렇게 계속 제거하면서 그 지지 기반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좀 저도 의문이에요. 대표를 만드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계속 깎아먹는,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어떤 약간 그 견제 세력들을 더 많이 양산하는 네. 이런 걸 왜 하는 걸까? 네. 좀 자기 무덤 파기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 뭐 당대표로 될 결과 거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측하냐고요? 예측을 하자면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하지만 마지막에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그걸 맞는 어떤 부담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부담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김기현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언론에 헤드라인이 뭐로 나올까? 그 국민의힘 당심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근데 레임덕뿐만 아니라 이미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것이고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선 이것처럼 강력한 협박이 없는 겁니다. 집권 초에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이 사태만큼은 막아달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뭐 민주당에서도 10여 명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근데 벌써 민주당에선 10여 명 얘기 나오니까 누구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재편이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말씀도 해주시고.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대통령께서 안철수 대표가 혹시 되더라도 절대로 탈당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분이 탈당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럼 뭐냐. 국민의힘 책임 당원에 대한 저는 윤심의 강력한 메시지가 신평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왔으면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해당 행위다 막 이렇게. 근데 의외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또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사실상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했어. 지금 이분이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지금 당이 이렇게 가면 이제 망하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신 게 아닌데, 대통령으로 추대한 게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손으로 이번에 전대에서 대통령한테 치명적 타격을 주기에는 그거는 또 이렇게 막아야 막상 되니까. 내키지가 않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이 상황은 잘못됐지만 네네. 우리 손으로 이 레임덕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싫지만 그냥 일단 2번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네. 결국 그래서 아마 이제 되지 아까 않겠냐. 김기현 의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이렇게 거죠. 네. 얘기를 하셨군요.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안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이제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무 개입이다 이런 뭐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야 대통령이 당비를 뭐 매달 300만 원 내는데 뭐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느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당비를 10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만큼. 그럼 당비 1,000원 내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은 그럼 1,000원만큼만 발언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그러면 그거 지금 300만 원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낸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쌓아놓고 보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사실은 별로 많지 않죠. 누적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총 이런 집계로 봐야지. 이런 발상 이현 자체 의원이 더 많이 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냈잖아요. 네네. 몇 년 동안 매년 어쨌든 매달 10만 원씩 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국회의원이었을 땐 더 많이 내요. 그렇지. 예, 그렇지. 지금 지역위원장이라 그렇네. 월요일에 예. 10만 원. 그렇지. 그렇군요. 국회의원일 때는 아마 몇십만 원 냈던 것 같아요. 50만 원 이상일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많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50만 원 낸 국회의원은 50만 원어치만 발언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접근 방식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자박자하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접근 참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의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저희로서는 비상식적입니다. 네, 네. 네, 우선은 유난연대를 했더니 대통령과 일개 의원이 동급이야? 이거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난연대 한 건 지난 대선이고 실제로 유난연대에 의해서 저는 질 걸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여한 바가 크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건 대통령이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예. 참. 이런 윤핵관의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밥을 안 먹었나요? 안 먹었대요. 밥도 차도 대선 이후 안 먹었대요. 그래요? 아니 그 인수위원장 시절에 뭐 삼청동 그쪽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여러 차려놓고 같이 식당 갈 때 그때도 안 그러니까 먹었나? 독대를 한 적이 독대를 없다. 해서 밥도 차도 마신 예. 적이 독대한 적이 없다. 없다. 그런데 무슨 안윤연대냐 유난연대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신영복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신영복 교수님의 경우는 그분은 전 잘 알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아니세요. 아, 예. 그 로맨티스트세요. 이념적으로. 예. 낭만주의자. 예,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정말로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글이라 안철수 의원이 그분을 존경한다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상가가셔가지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안 의원이 거죠? 예. 신영복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했다는 거 알았으면 단일화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요? 예, 이제 돌려차기 색깔론까지 나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한마디로 안 의원이 싫은 게 아니에요. 김기현을 내정했는데 우리는 그런데 자꾸 1위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김기현 이외에 1위 하는 나머지를 다 후보는 죽이는 다 거지. 싫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아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두더지 게임으로. 예, 1위 후보 잔혹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1위 후보 잔혹사. 그리고 예. 이게 더 이상한 게요. 윤핵관이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대선 중에 권성동 의원이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랬어요. 권성동 예. 의원은 써도 되는 건가요? 네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김은혜 후보 당시에 이렇게 막 추켜 세우면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김은혜 후보님이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입니다. 윤핵관이 윤핵관이나 윤심이란 단어를 쓰면 그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윤핵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친윤이다, 윤심이다 얘기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대한민국 당대표 선거에서 이 단어는 쓰지 마 이런 일이 아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핵관은 제가 보면 그거예요. 윤핵관을 좋은 의미로 쓸 때는 괜찮고 윤핵관을 나쁜 의미로 비판할 때 쓰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거죠. 양심의 자유. 법률가다운 얘기시네. 네, 그리고 여당 어떻게 보세요? 선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아주 면목 없게 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정당법 49조 사망. 네. 네. 그 보면 뭐가 있냐면 2항인가 3항에 보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이거 협박한 그러니까 당원들이 안철수가 되면 대통령께서 탈당할 수 있어. 이 얘기처럼 강력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적어도 심평 변호사는 저는 공직선거 그 정당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당무 개입이라고 하지 못하는 아비를 아비라 칭하지 못하는 그 홍길동의 심정에 빠진 여당 선관이 네네.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합니다. 예, 예. 저희가 보기엔 말이죠. 안 후보를 이제 반윤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위원장도 맡았고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친윤계에서 뭐 색깔론까지 내세우면서 이제 뭐 안 후보를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후보가 1등 하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분이 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원들 알아서 투표해라.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고요. 이 윤핵관들에 의해서 반윤이 되는 거고요. 이 구도 속에서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 반사적 이익을 지금 또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윤 내지는 비윤의 당심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본인이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체의 실체가 바로 반윤과 비윤의 이제 당심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요 이 표를 유지하고 싶으면요. 이 스탠스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핵관 내지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당원들의 이 심정 이것을 제대로 대변을 하고 제대로 개선안을 내놔야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표는 얻고 싶고 그런데 나는 친윤을 하고 싶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를 바라봐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께서 나를 윤핵관처럼 대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지지율 떨어지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DC 부족하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어떤 구도 속에서 본인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갑자기 어느 구도가 변하면서 출렁거리는 순간 안철수 후보의 반사적이 확 모이면서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정서를 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잘 대변을 하면 이게 유지가 되죠. 네네. 근데 그 타이밍에 이것이 나에 대한 지지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지를 즐기기만 하고 이 반사적 이익의 실체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면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이제 이게 아닌가 봐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시 시들해지거나 다른 데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표심이.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뒷심이 부족한 상황이 그래서 시작은 엄청 창대했는데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등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빠지고 미미해지는 네. 이게 반복되는 이 안철수 후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사람들한테 야 이분은 항상 이렇구나라는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면 새 정치를 계속 외치셨는데 그럼 새로운 정치는 정치 개혁인데 이러한 행태하고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냥 굴복하는구나. 그러면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과거의 어떤 이 행복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떨어지고 이렇게 붙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본인의 어떤 향후의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이거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대선의 승자는 안철수가 아니에요. 예. 윤석열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쓰임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안철수의 미래를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한마디로 토사구팽의 네. 시기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치와 권력 게임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토사구팽이 지금 계속 이어서 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마지막까지 이제 윤핵관을 빼고는 다 토사구팽되는 네,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결집할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네, 네. 게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이제 이전 투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구조상. 그 이전 투구도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 힘으로 학살이.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네. 저 안철수 의원님, 우리 그 이현주 의원님을 그 말씀하신 그 고원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촌철살인 같은 그 교토 3구를 팔 수 있는 뭐 아주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다 두시고 좀 캠프를 차렸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본인이 원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현주님 안 오고. 아니, 의원님이 저는 원해야죠. 더 이상 도와드리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미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고 네네. 제가 판단 이미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거에 이현주는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안철수는 개인을 지지한 예, 게 예. 아니에요. 안철수 현상을 저는 지지한 거죠. 그 당시에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마음 이것은 저는 아직도 저는 그것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그 안철수 현상을 담보하기에는 뭔가 이분한테는 부족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을 쫓아서 함께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저분이 실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들이 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현상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 뭐 제가 이때까지 사실은 누군가를 추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네. 예, 뭐 친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기 네. 때문에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